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적으로 카메라 의식하게 되네요. 보이는 팟빵, 보이는 팟캐스트, 네. 보이는 인생 공부.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저기 있으니까 내가 자꾸 저 카메라 의식하게. 그렇지. 내가 저번에 네. 이게 위치가 다르게 다르거든요. 그거구나. 여기는 지금 여기 약간 뒤가 나오니까 들 그러는데. 진짜네요. 나 방금 제가 자리 바꿨거든요. 제스처가 좀 많아진 것 같아. 제스처가 많아져 버렸네? 이게 여러분,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반경 설정. 역시.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지. 근데 또, 하이파이브도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이 환경 설정이 진짜 중요하다. 그렇죠. 어떤 환경이 의식이 엄청 되는구나. 달라지죠. 제가 저번 주에 방송 때 제스처가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의지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환경이 만든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네. 적절한 환경 설정이 되면은 공부고 일이고 절로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짜예요. 적절한 환경 설정이 진짜 준비의 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하고 유쾌한 얘기를 해볼까요? 저번에는 이제 그 실질 학습 네. 했으니 이번에는 그거에 못지않게 아니면 더 중요한 반복 학습에 반복 학습. 네. 그래서 또 책에 나온 에피소드로 리마커블한 에피소드로 유럽의 그 파가닌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악마의 재능이 있다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이 정말 그 바이올린을 키면 더 사람들이 확 갈 정도로 어느 날은 또 이제 그 많은 그 관중들 앞에서 이 파가니니가 멋지게 바이올린을 연주했죠. 하는데 마법사 중간에 현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현이 4개잖아요. 하나가 끊어진 겁니다. 그 당시는 또 한 200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바이올린 현을 양의 창자로 만들어가지고 좀 과격하게 하면 지금도 좀 많이 끊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더 잘 끊어졌습니다. 관객들이 와 탄성이 나면 맙소사 그런 거예요. 난리 났죠. 4줄인데 하나 끊어졌으니까. 파가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머지 3줄로 너무 멋진 연주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 천재다. 천재다 진짜 미쳤다. 근데 좀 지났는데 이게 현이 또 끊어진 거예요. 4줄 중에 2줄 끊어진 거예요. 난 또 이렇게 또 탄성을 자아내고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았으니까 전해진 얘기로는 탄성을 자아내면서 어떡하냐고 또 연주가 망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파가니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2줄로 너무 멋지게 또 연주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영화로도 있더라고요, 영화. 영화. 그래서 저 봤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맙소사 심지어 2줄 중에 하나까지 끊어진 거예요. 한 줄 남았어. 한 줄 남았어. 아쟁이네, 아쟁. 이 사람이 국내 유학파예요. 갑자기 이렇게 세우더니 아쟁을 연주해, 그쵸? 그래서 사람들도 그래도 3줄, 2줄로는 되지만 한 줄로는 힘들겠다. 그래서 아쟁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한 줄로도 너무 잘한 거죠. 아쟁 진짜 알아봐야 돼. 추적해서 한국 유학 갔다 왔나 알아봐야 돼. 아쟁 배워고 갔나 알아봐야 돼.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악마의 재능, 이 진짜 천재다. 그런 거예요. 뭐 맞잖아요. 4줄인데 한 줄 남았는데 아랑곳도 하지 않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파가니니가 되게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줄을 4줄일 때, 3줄일 때, 2줄일 때, 1줄일 때를 다 연습하고 어떻게? 반복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해 놓은 거예요. 해가지고 한 줄 끊고 레전드 되고 싶어서. 그렇지. 한 줄 남았을 때도 근데 한 줄 남았을 때 그게 단순히 임기응변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죠. 이게 되게 한 줄로도 연주를 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막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TV에서나 김연아 선수, 또 박주현 선수, 또 뭐 마이클 조단, 아무튼 뭐 메시 이런 너무나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쉽게 천재다, 재능이 하늘이 준 재능이다 라고 그냥 평가를 끝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들으면 진짜 빡칠 거예요, 진짜. 그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천재 좋을 거 되게 싫어한다는 사람. 근데 자기같이 이걸 죽기 일보 직전까지 했는데 이거를 천재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라는 얘기가 솔직히 예. 그 얘기 너무 자주 들어갔고 그럼 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재능이다. 그럼 이제 뭐 이거 방송 많이 보시고 많이 듣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인생에 솔직히 제가 볼 때 답 없다고 봐요. 저는 냉철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소위 노력도 재능이다. 예.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우연치 않게 이거랑 아까 맨 처음 방송 드립이었거든요. 이 카메라 의식. 진짜 그러시면은 안 들어도 돼요. 왜냐면 그 뭐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래도 깔때기잖아요. 재능이라는데 그 뭐어떻게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뭐 방송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 재능이 다가 아닌 이유, 재능이 없다는 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재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재능이다 답이 안 나와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재능의 판단의 문제점은 이거 말씀드렸지만 초보 때 필요한 능력과 중수 때 필요한 능력과 고수 때 필요한 능력이 달라요. 예를 들어 재능적으로 초보 때는 버벅거리지만 이상하게 고수를 갔을 때 갖고 있는 재능이 꽃이 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재능이 그럴 거라는 걸 누가 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능을 얘기하면 되게 낭비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노력하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노력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반복 학습이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지겹잖아요. 지겨워요. 그리고 내가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아씨 또 연습해야 돼?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이게 완벽주의까지 갈 때 반복이 계속 많아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시도조차 안 하는 것도 있죠. 중간에 되게 좀 어설프게 한 상태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가님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 뒷면에는 그렇게 반복 학습이 반복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 줄이 남았을 때도 아주 멋지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들이 이 백단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화면 밖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얼마나 반복 연습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까 우리 지금 보이는 팟빵 하고 있잖아요. 환경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막 좋아하는 것도 재능이고 꾸준히 하는 것도 재능이다가 아니라 그런 환경에 설정이 되면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누적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우리 자주 나오죠? 사례로. 왜냐면 실제 사례니까요. 우리 오건희 PD님이 만화를 그리는데 만화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그렸어요. 취미. 잘 그리지도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그리는 걸 할 줄 아니까 훈련을 시킨 거죠. 훈련. 옛날에 예를 들어 인생 공부에 카드뉴스 하나 올라오는 거 만들려면 10시간, 뭐 12시간, 뭐 하루 반 정도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저한테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주 막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요즘에 하나 그리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것도 그럼 재능이에요, 그러면? 날 만난 것도 재능인가, 이제? 운이 좀 좋은 걸 수도 있죠, 혹독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나 그렇게 올바르게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노벨상 타고 금메달 따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운적 요소도 있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사는 데까지는 충분히 노력으로 가능하고, 그 노력에는 뭐가 돼요? 반복 숙달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나 스킬을 올리는 거는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내가 공부나 스킬을 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우적 요소가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거에 대한 실력을 높이겠다. 이 얘기는 우적 요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간을 투여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이게 지겹더라도 그거를 계속 해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박사 때 스카치 테이프로 띄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또 나와요. 그 스카치 테이프로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이렇게 현미경에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많이 남아요. 그걸 떼고 나면은요 더러운 게 이렇게 우리 이제 글루 같은 게 많이 남아요. 껌 같은 게 끈적끈적한 물질이 많이 남는데 그거를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게 실력이에요. 뭔가 거기다 나중에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많으면은 이렇게 그래핀을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서 만들어도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봤자.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게 실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실력이 되게 뛰어났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다 그렇게 말까 타고났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테이프도 다른 애들은 그냥 딱 선배가 알려주면 그것만 해요. 나는 이 테이프도 싸보고 저 테이프도 싸보고 뭐 더 좋은 테이프는 없나 테이프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게 손으로 문지르면 이게 너무 세게 눌리는 건 아닌가 면봉으로도 문질러보고 나이트로젠 건으로도 문질러보고 남들 애들은 다 이렇게 하나만 해보는데 저는 막 몇 시까지 해보는 거 혼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게 힘을 내가 손으로 누르는 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좀 힘을 체계적으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몽키 스패너가 보면 이렇게 여러분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있거든요. 거기 끝에다가 면봉을 달아서 끝에만 잡아서 그 몽키 스패너의 무게로만 딱 누르는 게 우리 지도 교수가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 그럼 그게 내가 몽키 스패너로 면봉 붙여서 그런 거 할 줄 아는 게 내가 타고난 거야. 그게 고민하고 하니까 나온 거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재능이라 근데 어떻게 너 그렇게 잘 만드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뒤지겠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 나오는데 반복 학습은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을 하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스킬을 올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에피소드 한번 들려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와이프를 이제 10년 사귀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연애했을 때 같이 이제 놀러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어디서 했냐면 그 구로 도서관에서 그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갖고 나오면 삐 소리 나오잖아요. 그걸 씹는 걸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책을 열고 그 테이프 같은 걸 딱 씹어서 딱 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거든요. 반복을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는 잘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 와이프의 어떤 그 퍼포먼스 다른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합도 했어요. 시합했는데 그게 거의 맥시멈이 일정 기간 내에 1000권이거든요. 근데 1200권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냐면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반복이 효율을 올릴 것인가를 자세부터 오는 그 책의 배치부터 고민하니까 계속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죠. 이게 같이 합쳐졌을 때 이 반복 학습에 큰 이게 되는 건데 이 반복 학습 이게 관련돼서 이 신박사님하고 에피소드가 있죠.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요. 신 박사님이 이제 뭐 강의도 잘하시고 팟캐스트 잘하시지만 진짜 잘하는 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비즈니스 미팅 할 때 제일 잘하세요. 오늘도 하나 하고 왔잖아요. 저 놀랐어요. 진짜 잘해요. 근데 저랑 만날 때 당연히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비즈니스 미팅인 거죠. 저 다 듣고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말 잘하냐고. 말이 잘하냐고. 진짜 저도 모르는데 그때 타고나신 것 같다고. 홀려가. 왜냐면 저도 이게 이제 생각의 틀을 깨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 이거는 노력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이건 노력이 아니지라고 부지부식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말도 저는 말 같은 경우는 타고난 게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나온 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타고났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의외의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근데 신박사님이 잘하시면 이렇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면서 처음 만난 날 노력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화도 따라.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영화 따라하는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영화 대사를 따라해보고. 저 처음 제 주변에 영화 대사를 따라해본 걸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비디오 영화를 쉐도잉하고 따라서 한 사람은 들어봤어도 한국말을 잘하기 위해서 한국 영화를 따라서 한다는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 게다가 그때 예시가 또 뭐 유해진, 유승범, 박신양 또 말을 찰지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욕까지 다 따라하고 액센트까지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 유해진이 타짜에서 그 곽철용 처음 만났을 때 걔네가 자꾸 돈 따니까 곽철용이 들어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네랑 한판 붙자고. 그러니까 이제 유해진이 붙으면 안 된다. 곽철용 붙으면 죽는다고. 그 곽철용 뭐라 그럴까 그 유명한 그 씹새끼 딱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로요. 내가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곽철용이라는 사람을 묘사를 하는데 유해진이 무식하니까 거기서 그 씹새끼라는 욕으로 묘사했잖아요. 그렇죠. 난 그 세 글자가 그 곽철용 너무 묘사를 완벽하게 생각했다. 욕해서 죄송한데 씹새끼야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가 방에서 계속 이러니까 엄마가 그 우리 집 베란다가 빨래하는데 그 뒤에가 있었는데
야, 이 새끼 욕 좀 그만해! 그러는 거야, 엄마가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저도 약간,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순간에 모이는 그 놀라운 퍼포먼스 뒷면에는 특히 그렇게 끊임없는 반복, 연습, 반복 훈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반복 연습이 필요할 때는 정말로 그것이 그 순간에 그 찬란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해내는 것이 매우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제 딱 그 글쓰기가 그렇거든요. 글도 처음부터 잘 쓰지 못했고 지금 예전에 썼던 글을 보면 이상한 글이 너무 많고 근데 글을 되게 많이 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또 발전시킬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반복 숙달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도 열심히 하면 계속 또 반복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 나중에 더 잘 써지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되게 지겹고 지난하고 되게 진짜 하기 싫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찬란한 그 순간의 퍼포먼스를 생각하시면서 제일 좋은 예중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운동이 넘사벽인 게 몇 개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양궁도 넘사벽이고 쇼트트랙도 넘사벽이잖아요. 그 제 삼성 다닐 때 거기 제일 전성기 때 그 팀을 이끌었던 코치님이 강연을 오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 강연에 자는데 그때 되게 감명 깊게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왜 우리가 넘사벽인지 아냐고. 근데 그 핵심 훈련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쇼트트랙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가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세 훈련이라는 걸 한대요. 그거는 스케이트를 안 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저희 책상에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로만 이렇게 버텼다가 되게 오래 있는 거예요. 4점이 올 때까지. 4점이 올 때까지 한쪽 다리로 되게 오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반대쪽 다리로 자세를 그 대신 제일 그 미는데 적합한 자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의자 다리하고 막 벌 받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하고 막 무릎 구부리고 벌 받고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걸 계속 하는 거야. 몇 시간 동안. 앉은 다리하고. 앉은 다리. 그러니까 그 벌 받는 거를 그렇죠. 몇 시간 동안 한대요. 이거를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 태극 전사 친구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계속 4점이 오니까요. 뭐 나가는 것도 없이 그냥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케이트 타면 타는 맛이라도 있잖아요. 이거는 스케이트도 안 신고 제가 그거를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한쪽으로 다리 했다가 자 바꾸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노래를 듣게 해주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자세만 잡으면 되니까 그냥 막 우리 그 감독님들이 너무 힘든 훈련이니까 되게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연에서요. 그게 없으면은 그게 자기가 볼 때 1등하는 요인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제일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 친구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이 넘사벽이면은 뭐 타고난 재능이면은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시작하자마자 금메달 막 싹싹싹 휩쓸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쩔 때 못 따는 데도 있잖아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훈련이 제대로 됐을 때는 어때요? 금메달 다 휩쓸어 오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대부분 다 반복적인 거니까. 그 저희 혹시 게임 좋아하실 분은 아시겠지만 롤 그 전 세계 프로씬에서 가장 유명한 그 게임이죠. 제일 잘하는 팀이 SK텔레콤이에요. 페이커에 있는 팀이거든요. 뭐 커리어가 전무후무예요. 지금 자체가 또 전설이고. 그런데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어요. 당연히 전반기 때 우승을 했어요. 근데 후반기 때 처음으로 이 팀이 탄생하고 처음으로 4연패를 해요. 그것도 이제 3선 2선 됐는데 4연패 했던 거 다 2대0으로 지는 거예요. 약팀한테도 졌어요. 이게 원래 스포츠라는 것은 약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운전 요소가 있거든요. 야구 같은 게 운전 요소 되게 많아요. 그 야구 승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테니스 같은 건 적은 편이고 근데 e스포츠 특히 롤게임은 의외로 좀 적은 편이에요. 강팀이 약팀하고 이게 5명이 하는 거라서 약간 호흡이 안 맞으면 약간 넘사벽 차이가 나거든요.
세계 최강팀이고 전방에 우승했던 팀이 뜬금포로 갑자기 4연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은 워낙 우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습을 게을리한 거예요. 여기에 연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크림이라고 다른 팀하고 비공식적으로 프로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초 훈련은 랭크 게임이라고 혼자 그냥 혼자 롤 들어가서 랭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랭크 게임에 제대로 안 하고 설설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건데 그치, 한수도 없고. 근데 이게 버텼다가 다른 팀도 경쟁팀도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연습 안 한 기간이 역의 임계점을 딱 맞으니까 실력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 랭크 게임을 하면은 다 그 등수가 있거든요. 최고가 챌린저예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에 그 이제 울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5가지 포지션 중에 서포터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챌린저가 아니고 그 다음 다이아인데 다이아도 바닥인 거예요. 그 다음 다이아거든요. 근데 프로씬의 다이아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챌린저나 마스터급이지. 그 다음 다이아 넣는데 다이아예요. 근데 실력이 성과가 좋았으니까 아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나빠지니까 이게 문제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울프 선수가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4연패를 당하고 나서 페북에 썼어요. 자기가 진짜 게을렀다고. 그리고 진짜 자만해가지고 연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앞으로 좀 팬들한테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죽도록 하겠다고. 해가지고 4연패 뒤에 귀신같이 연습이 그러니까 랭크 게임은 판수가 나거든요. 판수 몇 배로 뛴 거예요. 그 울프 선수 다이아에 있잖아요. 챌린저 상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평소에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바닥을 찍게 되고 세계 최강팀이 말도 안 되게 4연패를 당한 거예요. 다시 이 팀 자체가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됐어요. 지독하게. 바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훈련들, 지겨운 이 반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 최고라고 할지라도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훈련 안 하는 거에 임계점 넘어버리면 도태되어 버리는. 왜냐면 어떤 기술들은 혼자 하는 것도 있죠. 어떤 것도 상대가 있거든요. 상대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붙었을 때 당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카메라에 손가락질 한번 드려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팟빵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맨날 소재도 찾아야 되고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왜 여러분을 위함도 있지만 이 팟빵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 더 큽니다. 그렇죠. 왜? 반복 숙달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인출을 해보는 거고 고약가님도 왜냐면 우리 지난번에 실질학습 얘기했었잖아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 말해보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올바르게 얘는 인출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 2년 했나요 팟빵? 2년을 하고 나니까 어디에 가서도 어떤 대본이 없어도 저는 바로 강연을 할 수가 있고 저는 누구랑 만나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솔직히 이게 이제 되게 힘든 레벨인데 말을 재미있게 하면서도 완벽하게 하려고 저는 좀 고민 중이에요. 그냥 이런 거 빼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근데 준비를 하면 다 빠져요 사실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고 싶냐? 준비를 안 해도 쭉 올라가 갖고 완벽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잖아요. 김 목사님. 나는 꿈은 드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준비가 안 된 건데 그러면 그게 또 즉흥적으로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300회가 넘게 이미 강연이 돼 있고 그 유사한 얘기를 이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중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거 먹었더니 꿈에 대해서 얘기해봐. 꿈이요. 그러니까 바로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비밀 하나 또 두 번째 작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 그 피가니니 얘기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파가니니를 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파가니니 얘기 카드 뉴스도 만들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쟁이란 걸 오늘 처음 꺼냈어요. 옛날에는 그 아쟁 드립이 절대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 웃기는 게 제 인생의 그 사명이거든요. 웃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재밌으니까 이게 몰입도가 높아지잖아요. 그게 아까 여러분이 말한 재능인 거예요.
재능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내가 재능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왜? 오래 버티면 재능이라면서요. 재밌으면 어때요? 오래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재밌는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재능이 없으면 우리가 재능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타고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웃기게 만들면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웃길까? 그러다가 갑자기 아쟁이 떠오른 거예요. 지난번 막 두세 번 말할 때는 아쟁이 절대 안 나오다가 바이올린에 줄 하나 있으면 아쟁이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다 보고 고민하다 보면은 뭐가 탁 나와요. 임계점 넣으면서. 즉흥성이라는 것이 네. 대부분 반복성이 훈련돼서 그래. 훈련돼서 즉흥성이 나는 거지. 네. 그게 없으면 거의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예. 대부분 그에 대해서 이미 반복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즉흥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반복 훈련 이게 또 젊었을 때 되게 하고 싶지 않은 거고 되게 구닥다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대부분 모든 것의 어떤 상위 퍼포먼스는 반복 훈련이 없으면 반복 연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반복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열심히 그 반복을 해낸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원하는 어떤 퍼포먼스의 오를뿐만 아니라 그런 변수가 등장했을 때 아생의 경우처럼 즉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토대조차도 반복적인 연습과 숙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또 이제 몇 개 얘기 드릴게요. 뭐 거창한 다른 사람들 얘기, 우리 얘기들. 이윤구 대표님이 우리 웅이사가 혼자 방송하면 잘해요. 혼자 방송하면 잘하는데 그렇죠. 팟빵하면 말을 못해요. 웅이사 10분 하면은 사람들이 말 제일 잘한다 그래요. 요목조목 차분하게 너무 잘해주신다고. 근데 왜 저희랑 하면 웅이사가 말 더 잘하는데 왜 우리랑 하면 안 돼? 이게 안 해봐서 그래요. 그렇죠. 저랑 고 작가님 방송하면 뭐가 편하냐면은 한 2년 하니까 서로 알아서 말을 잘 잘라줘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고 작가님은 들으면서 내가 무슨 얘기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고 작가님이 말을 잘라주면은 그때 이제 무슨 얘기 치고 나가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되게 반복 수단의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우미사님하고 딥 워크 했을 때 뒤질 뻔했잖아요. 이거 보이는 거 했으면 나는 땀에 범벅인 걸 아실 거예요. 고 작가님 뒤질 뻔했어. 웅이사님이 하다가 내가 막 근데 호흡이 막 숨 넘어간다. 우리 고 작가님 숨 넘어간다. 그러니까 웅이사님이 거기서 내뱉어줘야 되는데 빨아먹고 있으니까 멘트를 빨아먹고 있으니까 이거 고 작가님 그러시는 거예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우리 PD님들도 좋은 예가 제가 우리 PD님들한테 항상 제가 또 멋진 의장이잖아요. 대한민국 제일 멋있는 의장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주 40시간을 근무로 일을 하지만 딱히 정해진 것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할당을 해줬는데 주 40시간치의 일이라고 어느 정도 할당을 해주지만 여러분이 그게 그런 게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1시간 만에 끝난다. 주 40시간의 일을 1시간 만에 끝낸다. 39시간 노시라고. 어떻게 그걸 빨리 할까 고민을 하시라고. 맨날 그래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빨리 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왜냐면 다 열심히는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할까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PD님들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딴 데보다 높아요. 정말 이거죠. 고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고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 스피드가 줄고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줄고 스피드가 늘어나서 그 다음에 이 생산량이 늘어난 게 확연하게 보여요. 1년 전보다. 왜? 그런 반복 숙달 훈련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뭘 강화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를 제대로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뭐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쿨하게 뭐 저는 원래 잘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원래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잘하는 게 진짜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잖아요. 굳이 재능이 뭐냐고. 그럼 재능이 도대체 뭐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향이에요. 성향. 내가 뭘 더 좋아해서 더 좋아하면 어떻게 더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먹는 걸로 따지면 돼요. 뭐 피자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냉면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과자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맥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고 소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왜? 내가 더 좋아하면 그래도 더 오래 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게 굳이 따지면 뭘 타고났냐? 이걸 더 좋아하는 걸 타고난 거지. 막 10시간, 100만 시간 할 수 있는 걸 타고난 사람 없어요. 그게 더 좋아서 내가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재미도 없어요, 사실요. 고통만 남아있지. 근데 그 극복을 해낼 때마다 오는 희열감, 그 쾌감. 우리 PD님들 똑같아요. 막 맨날 카드뉴스 만들다가 힘들 때도 많단 말이야. 안 터지고 하다가 갑자기 그 줄에서 막 초특급으로 터졌을 때 이거 한 보람이 있구나. 그 요즘에는 막 더 재밌게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 희열감을 맛보고 나니까 만약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컨텐츠를 못 만났다면은 속도가 좀 느렸을 거야. 왜? 저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그냥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가슴을 울림을 줬거든요. 그거를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들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구나. 내가 좋은 뜻을 펼칠 수 있구나. 이 내적 보상, 내적 동기에 대한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막 좋아하는 것도 재능이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서 이제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대화가 안 되는 거기, 그거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고 쿨하게 넘어갑니다. 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더 세상을 살아나갈지 솔직히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솔직히 우리가 품어보려고 뭐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랑 지금 가겠다는 이 팟빵만 듣는 분이 팟캐스트만 3만 명이고 유튜브랑 뭐 아이튠즈까지 합치면은 5만 명, 6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분이랑 함께하는 것도 지금 너무 신나면서도 힘들거든요, 동시에. 왜냐면 계속 방송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근데 저희는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고, 그게 아까 재능이잖아요.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지 못하는 거에 집중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요. 그건 저희 능력 밖의 일. 저희가 뭐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10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좀 저희 뜻과 일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가고 더 큰 희열을 느끼겠다. 그 다음에 그 능력, 이기적 이타주의자들 많이 만들어서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살겠다. 뭐 이런 분들이랑 저희는 함께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반복적인 게 필요해서 그걸 되게 지겹거나 두려워하신다면, 그러나 반복적인 것이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것이 있어야 정말로 우리 원하는 퀄리티, 원하는 퍼포먼스에 이를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하신 분이 있다면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걸 놓게 되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 세계 최고의 프로 선수들도 자만의 연습을 못했을 때 바로 추락한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고, 대신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이 반복을 효율화시킨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 것. 방법 찾는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관련된 자료나 책을 읽는 거.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뽑아내는 거. 더 플러스 알파로는 거기에 관련 전문가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 하면서 반복의 효율을 높이게 된다면 당연스럽게 이게 특별히 경쟁 구도에 있는 반복이다. 그러면 경쟁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좋은 예가 생각났어요. 생활의 달인 유튜브에 쳐서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이 그걸로 뭐 재능에 타고났겠어요? 전 솔직히 생활의 달인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진짜 내가 진짜 존경하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 세차의 달인. 진짜 고작가님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생활의 달인, 세차의 달인 보시면은 얼마나 세차를 잘하시는지 그게 아트로 보여요. 그 다음에 환상적인 부분이 그 물 수압이 엄청 센 걸로 하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연 상태에서 수압이 센 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차 시트에 물이 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열어놓고 정교하게 쭉 하면서 거기 그 때를 이렇게 벗겨내는데, 와 진짜 이게 아트구나, 이렇게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뭐 그 세차를 타고나셨겠어요. 그분이 반복수다 열심히 하시니까 되신 거겠지.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인간은 대단해요. 장인 고수들의 어떤 대부분 다.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인생 공부에 올려드릴 건데, 진짜 살면서 이렇게 신기한 영상을 또 처음 봤어.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방방 있잖아, 트램블린이라 그러냐 그거를. 진짜 나 이거 영상 웃겨갖고, 그 어떤 분이 이렇게 트램블린으로 떨어져요. 거기에 인형 말이 있어요. 인형 말? 인형 말이 있어서 그 말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인형 마을? 인형 말 인형.
그러면서 트램블린에 떨어졌으니까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말이랑 같이 튀어오르면서 꼭 말 타는 것처럼 트램블린을 계속 움직여요. 그럼 진짜 막 말을 막 엄청 열심히 타는 것 같아요. 와, 별의별 장인이 다 있구나 세상에. 제가 그거 인생 공부 한번 올려드릴게요. 진짜 웃겨요 그거 보면은요. 아, 그 신기하다. 그 진짜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내가 보면서 와, 그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별의별 분이 다 있고 이런 분들한테 저는 영감을 많이 받아요. 와, 진짜 저거 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 여러분 진짜 노력하면은 웬만한 건 거의 다 극복 가능하다. 네. 뭐 저희가 또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 노력하면 100%다 극복하다보다도 왜냐면 거의 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운적인 요소도 많고, 운적인 요소가 있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고 또 재능을 전혀 무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재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고수 때 필요한 재능을 하수 때 어떻게 알아요? 예측 불가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수까지 가봤더니 거기에 걸맞는 재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예측 불가하니까. 그리고 전략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뭐 너희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제대로 꾸준히 하면 웬만큼 다 된다. 그 중에 핵심 반복 숙달이 있다면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시고 또 하고 계시다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대신 얼마나 그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그 박사님이 뭐 스카이 테이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민 엄청 했죠. 이것도 다 해보는 거죠.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가 쌓이겠어요. 그럼 미친놈들 외국인 애들이 나한테 와서 너 왜 이렇게 잘 뛰냐고. 귓밤에 해도 날릴 뻔했잖아요. 내가 이거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것만으로만 제대로 마음속에 넣으시고 이렇게 실천에 나가고 이게 인계점만 쌓이면 이분도 뭘 못할 수가 없는데. 이제 뭐 방송 마치기 전에 저희 얘기 해드리면 돼요. 저희가 이제 고 작가님이랑 저랑 최근에 이제 경영 경제서를 많이 읽고 있는데 그거 많이 읽고 나니까 이해도가 확 안드로메다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미친 생각이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영 경제 전문으로 우리 경영학과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지금 고 작가님 제가 볼 때 저도 웬만큼 많이 하는데 고 작가님은 웬만한 경영 경제학과 나온 친구보다는 훨씬 많이 알아요. 훨씬. 왜? 최신 이론을 계속 습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계점을 넘어가면은 막 이 이론과 사례도 막 연결이 막 자연스럽게 막 돼요.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린 또 바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접목을 많이 시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그럼 고 작가님이 경영경제 타고났으면 진작 그거 했겠죠. 진작 그걸로 성공하셨겠죠. 아이고 예전에 실패 안 했겠지. 네, 실패 안 했겠죠. 근데 이게 자꾸 반복 수단하다 보니까 는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반복 숙달을 하면은 그래서 인계점을 넘기면은 웬만한 건 다 된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라. 네, 반복 지겹지 않습니다. 반복이 여러분을 그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즐거워져요. 그렇죠. 궁극적 희열로 이끌 것이 반복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신 분들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대신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민 플러스 반복 끝 이거네요. 그렇죠? 고민 플러스 반복. 그러면 성취. 할 수 있다는 거를 장담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기 보면서 인사해주세요. 네, 오늘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